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었는데 전기요금이 28,000원밖에 안 나왔다고요? 네,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무 집이나 가능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뵙고 에어컨 전기요금 절감 상담을 해온 김현우입니다. 요즘같이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2025년 여름,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우리 집도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도 요금이 얼마 안 나올 수 있을까요? 같은 평수, 같은 모델의 에어컨을 썼는데 어떤 집은 12만 원이 넘고 어떤 집은 3만 원도 안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의문이 드시죠. 그 차이의 핵심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제가 상담을 다녀본 수천 가구 중 10가구 중 9가구는 에어컨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제품 때문만은 아니에요. 결국 습관과 설정 차이입니다. 혹시 자동 모드라는 버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리모컨에 있는 AI, 스마트, 오토, 에코, 절전 같은 이름의 버튼입니다. 평소엔 별로 누르지 않으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버튼 하나로 전기요금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 버튼을 20년 동안 마법의 버튼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에어컨이 마치 전문가가 옆에서 조절해 주는 것처럼 똑똑하게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일반 냉방 모드는 설정 온도까지 무조건 최대 출력으로 돌립니다. 방이 28도인데 26도로 맞추려고 하면 실외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죠. 설정 온도에 도달해도 계속 같은 출력으로 움직이니까 마치 자동차가 정지와 급가속을 반복하는 것처럼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이제 에어컨을 틀까 말까 고민하는 여름은 끝내셔도 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쓰면 시원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기세는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냉방 모드는 마치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급가속하는 운전과 비슷합니다. 연료가 아깝겠죠?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를 맞추는 데만 집중하고 도달한 뒤에도 쉴 틈 없이 돌아가니 전기를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실제로 상담을 도와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종로구에 사시는 박모 어르신 댁인데요. 32평 아파트의 거실용 스탠드형 에어컨 하나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해 여름 7월과 8월 2달간 전기요금이 무려 28만 원이나 나왔어요. 하루 4에서 5시간만 에어컨을 켜고 나머지는 선풍기로 버티셨다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박 어르신께 제안드린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에어컨을 켜실 때 냉방 버튼 대신 스마트 자동 모드를 사용해 보시고 사용 시간도 하루 12시간 정도로 늘려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엔 그럼 전기요금이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고 걱정하셨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듬해 여름 같은 기간 동안 전기요금이 16만 원으로 줄었어요. 월 평균 8만 원, 이전보다 무려 6만 원이 줄었고 에어컨은 오히려 3배 더 오래 사용하셨죠. 어르신은 그 뒤로 이젠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살 수 있게 됐다 고 하셨어요. 자동 모드는 단순히 버튼 하나 누르는 게 아닙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의 작동을 스스로 줄여가며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사람은 똑같이 시원하게 느끼지만 에어컨은 에너지를 똑똑하게 아끼는 거죠. 요즘 나오는 최신 에어컨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실내 온도, 습도는 물론이고 몇 명이 있는지도 감지해서 상황에 맞게 출력 조절을 합니다. 특히 2018년 이후 출시된 모델은 AI 기능이 들어있어 몇 날, 며칠 사용 패턴을 분석한 뒤 더 정밀하게 조절하죠. 예를 들면 거실에서 가족들이 모여 있으면 출력을 자동으로 조금 더 강하게, 모두 방으로 들어가면 출력을 줄이는 식입니다. 요리 중일 때는 주방의 열기를 감지해서 일시적으로 바람을 더 세게 내보내기도 하고요. 제가 실험한 실제 수치도 알려드릴게요. 25평형 아파트 2가정에 같은 모델의 에어컨을 설치하고 한 집은 일반 냉방, 다른 한 집은 스마트 자동 모드로 한 달간 테스트했습니다. 설정 온도는 둘 다 26도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 냉방 모드 쪽은 월 전기요금이 12만 8천 원, 하루 평균 8시간 사용이었습니다.
반면 자동 모드는 하루 평균 12시간 사용했는데도 월 요금이 7만 1천 원이었습니다. 전기요금 차이가 무려 5만 7천 원이나 났어요. 이게 바로 자동 모드의 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AI니까 그냥 누르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닙니다. 자동 모드도 제대로 알고 써야 진짜 효과를 봅니다. 자동 모드 정말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그냥 버튼만 누른다고 전기세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먼저 자동 모드를 처음 켰을 때 30분은 되도록 손 떼지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AI가 여러분 집의 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화하려는 시간입니다. 이때 자꾸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거나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면 자동 기능이 오히려 잘못 작동할 수 있어요. 예전에 성북구에 사시는 김모 어르신 댁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새로 구입한 LG 에어컨의 AI 모드를 켜자마자 너무 춥다고 느끼셔서 온도를 몇 번이나 조절하셨대요. 그 결과 첫날 전기세가 예전보다 오히려 더 나왔다며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에어컨을 초기화한 후 다시 자동 모드를 설정해 드리면서 꼭 말씀드렸죠. 처음 30분 동안은 건드리지 마시고 에어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보세요. 그랬더니 다음 달 전기세가 30%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어컨의 연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15년 이전에 출시된 모델이라면 자동 모드라고 하더라도 AI 기능이 실제로는 단순한 온도 조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똑한 에어컨을 기대했는데 그냥 일정 온도 유지만 반복하고 있는 거죠.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동 모드로 설정하고 1시간 정도 켜보세요. 실외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간다면 아마 최신 AI 기능이 탑재된 모델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냉방 모드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너무 맹신하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AI가 똑똑해도 여러분 몸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는 결국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AI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너무 춥거나 덥다면 1에서 2도씩 미세하게 조절해 주세요. 사람마다 체감 온도는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자동 모드 언제 가장 효과적일까요? 첫째, 집에 계신 인원수가 자주 바뀌는 경우입니다. 손님이 오셨다가 가시거나 가족이 외출했다 돌아올 때 자동 모드가 진가를 발휘해요. 사람의 움직임이나 온도 변화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출력을 조절해 주니까요. 본 문서는 2025년 6에서 7월 기준 어르신을 위한 현실적인 에어컨 절약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었는데도 전기세 걱정이 없다고 하면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조건만 잘 맞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틀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자동 모드가 특히 효과적인 상황은 넓은 거실처럼 공간이 큰 경우 그리고 사람이 자주 들락날락하는 집 또는 밤에 주무실 때입니다. AI 기능은 공간 내 인원 변화나 습도, 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스스로 출력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빛을 발합니다. 리모컨을 살펴보시면 자동, AI, 오토, 스마트, 에코, 절전 등의 버튼이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모드 버튼을 반복해서 눌러보세요. 화면에 관련 표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능 버튼 안에 숨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버튼을 찾으셨다면 지금 눌러보시고 최소 30분 정도는 가만히 두세요. 처음 학습 구간에서 자주 온도를 바꾸거나 끄고 켜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잘못된 습관들, 특히 전기세를 올리는 대표적인 실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짧은 외출에도 에어컨을 끄는 것. 인버터형 에어컨은 껐다 켤 때 전력 소모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 8시간 연속 사용한 집보다 중간에 2번 껐다 켠 집이 전기를 더 많이 썼습니다. 특히 외출이 90분 이내일 경우에는 켜두는 것이 오히려 절약입니다. 두 번째는 제습 모드에 대한 오해입니다. 제습 모드는 실외기가 똑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전기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비 오는 날이나 습도가 높은 밤에는 효과적이지만 무조건 전기 덜 든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처음엔 냉방 모드로 돌리다가 실내가 충분히 시원해졌을 때 제습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는 바람 방향입니다. 대부분 바람을 사람 쪽, 즉 아래로 향하게 설정하시는데요. 이는 에너지 낭비를 부릅니다. 냉기는 아래로 가라앉는 특성이 있어서 바람을 위로 보내야 공기가 골고루 순환됩니다. 실제로 바람 방향 하나만 바꿔도 월 전기세가 4만 5만 원 가까이 차이 난 사례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햇빛 차단입니다. 실내가 잘 안 시원한 이유는 창을 통해 들어오는 직사광선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1에서 4시는 열이 가장 강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막 커튼이나 차단 필름 등으로 열을 막아야 합니다. 은색 계열의 커튼이 가장 효과적이고 예산이 부족하신 경우 알루미늄 호일을 창문에 임시로 붙이는 것도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필터 청소입니다.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공기가 막혀서 실외기가 과하게 작동하고 전력 소비가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2주에 한 번,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청소하셔야 하며 미지근한 물과 중성세제를 사용해 부드럽게 닦고 그늘에서 완전히 말린 후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현재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정이라면 여름철 냉방비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간편하게 가능하며 바우처 카드는 전기, 가스, 지역 난방 등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어컨의 자동 모드 버튼 하나, 필터 청소 한 번, 바람 방향 조절 하나가 여러분의 여름 전기세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리모컨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런 정보를 부모님, 형제,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한 집, 한 여름이 바뀝니다. 자동 모드가 가장 효과적인 또 다른 상황은 넓은 공간, 특히 거실처럼 공간 차이가 큰 곳에서 사용할 때입니다. 넓은 공간일수록 온도 차이가 심해지는데 이럴 때 자동 모드의 정밀한 조절 기능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잘 때 사용하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밤에는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AI가 이를 감지해 온도를 서서히 조절해 줍니다. 너무 춥지 않게, 너무 덥지 않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거죠. 그럼 내 에어컨에 자동 모드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먼저 리모컨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동, AI, 스마트, 에코, 절전 같은 글씨가 보이시나요? 없다면 모드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세요. 화면에 절전, 지능형, 에코 같은 표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동 모드입니다. 이것도 없다면 설정 또는 기능 버튼 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모컨을 잘 살펴보시고 기능을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보세요. 그리고 최소 30분간 기다려보세요. 그 뒤부터 에어컨이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자동 모드를 제대로 알게 되셨으니 반대로 전기세를 괜히 높여버리는 대표적인 실수들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외출할 때 무조건 에어컨을 꺼버리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없는데 켜두면 전기 낭비 아닌가요? 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인버터형 에어컨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전기세가 더 나올 수 있어요. 왜냐고요? 에어컨은 켜고 끌 때 전기를 가장 많이 먹습니다. 외출 후 다시 들어왔을 때 실내가 덥고 습해지면 에어컨은 처음 몇 분간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요. 이때 소모되는 전력이 평소보다 2에서 3배 이상 올라갑니다. 제가 실제로 측정한 결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18평 아파트에서 에어컨을 8시간 연속으로 켜둔 경우와 그 중간에 2시간씩 2번 껐다가 켰을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연속 사용한 쪽은 총 전력 사용량이 10.4kWh였지만 껐다 켠 쪽은 무려 16.8kWh까지 올라갔어요. 오히려 4시간 덜 틀었는데 전기를 더 많이 쓴 겁니다. 게다가 체감 온도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연속으로 틀어둔 집은 집에 들어갔을 때도 쾌적했지만 껐다 켠 집은 문 여는 순간부터 덥고 습한 공기가 확 느껴졌죠. 전기도 더 쓰고 불쾌감도 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는 켜두는 게 나을까요? 기본적으로 외출 시간이 1시간 30분 이하라면 그냥 켜두시는 것이 오히려 전기세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마트 다녀오기 30분, 병원 진료 1시간 이 정도는 껐다 켜는 것보다 켜두는 편이 낫습니다. 하지만 미용실 2시간, 출근처럼 6에서 8시간 이상 집을 비우는 경우는 당연히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습 모드가 전기를 덜 먹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냉방 모드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실외기는 두 모드 모두 동일하게 작동하고 바람 세기만 다를 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습 모드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비 오는 날처럼 습도가 높을 때나 실내 온도는 괜찮은데 공기가 꿉꿉하게 느껴질 때,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는 제습 모드가 훨씬 쾌적합니다. 팁 하나 드릴게요. 처음부터 제습 모드를 켜지 마시고 먼저 냉방 모드로 방을 시원하게 만든 뒤 전환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 바로 바람 방향입니다. 에어컨 바람을 사람 쪽으로 바로 쐬면 시원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공기가 고르게 순환되지 않아 실외기가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같은 에어컨을 사용한 두 댁에서 바람을 천장 쪽으로 올린 집은 한 달 전기요금이 4만 원 이상 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바람을 위로 보내야 방 전체가 자연스럽게 시원해지는 겁니다. 바람 방향 하나만 바꿔도 전기세가 확 줄고 훨씬 더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어요. 바람을 위쪽으로 보내면 차가운 공기가 천장을 타고 부드럽게 퍼지며 방 전체를 고르게 시원하게 만듭니다. 마치 집안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냉장고처럼 변하는 셈이죠. 혹시 지금 에어컨 리모컨이 근처에 있으신가요? 바람 방향 버튼을 눌러 천장 쪽 화살표나 확산 아이콘으로 바꿔보세요. 단 하루만 사용해도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도계를 이용해 측정해보면 바람 방향에 따라 실내 온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바람을 아래로 틀면 바닥 온도는 24도지만 천장 온도는 28도까지 올라갑니다. 무려 4도 차이입니다. 이러면 발은 시원한데 얼굴은 덥고 에어컨 센서는 계속해서 아직 덥다 고 판단해 실외기를 쉬지 않고 돌리게 되죠. 반면 바람을 위로 향하게 하면 바닥도 26도, 천장도 26도로 균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런 균형 잡힌 냉방이야말로 전기도 아끼고 체감도 훨씬 쾌적하게 느껴지는 비결입니다. 아직도 바람이 아래로 가고 있다면 지금 바로 리모컨을 확인해 보세요. 천장 아이콘이나 위쪽 화살표를 선택하고 가능하다면 확산 모드까지 설정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직접 체험해 보시면 진짜 다르다 는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햇빛 차단입니다. 에어컨은 계속 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시원하지? 하셨던 적 있으시죠? 대부분 그 원인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강한 햇볕 때문입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를 갑자기 높이는 가장 큰 범위는 바로 직사광선입니다. 특히 남향 베란다, 통유리 거실 창문처럼 햇빛이 하루 종일 들어오는 구조라면 더 심각하죠. 이 열기는 들어오는 순간부터 빠져나가기 어려워지고 실내에 갇혀 에어컨의 냉방 효율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햇빛을 가리지 않은 채 에어컨을 트는 건 난로를 켜놓은 방에서 냉장고 문을 연 것과 다름없습니다. 온도는 떨어지지 않고 실외기는 계속 최대 출력을 유지해 전기요금만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빛이 아니라 열을 차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커튼으로는 부족합니다. 햇빛 차단이 가능한 암막 커튼이나 열 차단 블라인드를 꼭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요즘은 창문에 붙이는 단열 선팅 필름도 잘 나와 있어요. 설치도 간단하고 한번 붙이면 몇 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평방미터당 1만 원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특히 창이 크고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집이라면 에어컨 성능을 따지는 것보다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 전기세 절약의 핵심입니다. 특히 거실처럼 창이 넓은 집은 에어컨 성능보다 이 햇빛 차단이 전기세 절약의 핵심이 됩니다. 실제로 햇빛만 제대로 막아도 전기세가 절반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시간대입니다. 햇볕이 가장 강한 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특히 오후 1시, 4시입니다. 이 시간대엔 꼭 창문을 가려주세요. 그럼 집이 너무 어두워지지 않나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요즘 나오는 암막 커튼은 빛은 어느 정도 통과시키고 열만 차단하는 제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깜깜해지지도 않고 열은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커튼의 색깔입니다. 검은색이나 짙은 색 커튼은 오히려 열을 흡수해서 방 안을 더 덥게 만들 수 있어요. 흰색, 은색, 연한 파스텔 톤 같은 밝은 색상의 커튼이 열 차단에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은색 코팅이 된 암막 커튼은 효과가 탁월하니 고려해 보세요. 특히 열 차단 효과만 놓고 보면 은색 코팅이 된 암막 커튼이 가장 우수합니다. 반사력이 뛰어나서 햇빛과 열기를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당장 커튼을 새로 살 여유가 없으시다면 간단한 임시 방편도 있습니다. 바로 알루미늄 호일입니다. 창문에 알루미늄 호일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열 차단 효과를 꽤 볼 수 있어요. 보기엔 조금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특히 베란다 창문처럼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는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저도 실제로 여러 가정에서 임시 조치로 추천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5번째로 중요한 절전 포인트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필터 관리입니다. 에어컨을 켰는데도 바람이 약하거나 시원한데 냄새가 나거나 전기세가 갑자기 확 올랐다면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게 바로 에어컨 필터입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이 필터 하나가 전기요금을 2배로 올릴 수 있는 숨은 원인일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상담드렸던 성북구 70대 어르신 댁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에어컨에서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요. 고장인가요? 하시며 저를 부르셨는데 에어컨을 열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필터가 먼지로 까맣게 덮여서 원래 흰색이었는지 회색이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제가 어르신, 이거 최근에 청소하신 적 있으세요? 여쭤봤더니 에어컨도 청소를 해야 하나요? 하고 놀라시더군요. 그 어르신은 무려 3년 동안 한 번도 필터 청소를 안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전기요금이 매달 18만 원 가까이 나오고 있었던 거죠. 제가 직접 필터를 꺼내 깨끗하게 청소해드렸고 다음 달에는 전기요금이 9만 2천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무려 9만 원 가까운 절약이 단 한 번의 청소로 가능했던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에어컨의 필터는 마치 사람의 호흡기와 같습니다. 너무 더럽다면 마치 마스크를 여러 겹 겹쳐 쓰고 숨을 쉬는 것과 똑같아요. 공기를 빨아들이는데 무리가 생기니 실외기가 더 오래 더 세게 돌아야 하고 전기 소모도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직접 필터 상태에 따라 전력 소모량을 비교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깨끗한 필터, 시간당 약 0.8kWh, 약간 먼지 낀 필터, 시간당 0.95kWh, 많이 더러운 필터, 시간당 1.2kWh, 심하게 막힌 필터, 무려 1.6kWh. 보시는 것처럼 필터가 더러워질수록 전력 소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청소하지 않은 필터는 깨끗한 필터보다 2배나 더 많은 전기를 먹는 경우도 있어요. 게다가 더 무서운 건 냉방 효과도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공기가 필터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니 실내가 잘 시원해지지 않고 결국 에어컨을 더 오래 더 세게 틀게 되면서 전기요금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 전기요금이 갑자기 늘었다면 고장부터 의심하지 마시고 먼저 필터를 점검해 보세요. 그게 진짜 숨은 전기 절약 비법일 수 있습니다. 필터 청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10분이면 할 수 있어요. 첫째, 에어컨 전원을 완전히 끄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앞면 커버를 열고 필터를 조심히 꺼냅니다. 대부분 위로 살짝 들면 쉽게 빠져요. 셋째, 미지근한 물에 적셔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필터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중성세제를 아주 소량 섞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넷째, 칫솔이나 부드러운 솔로 구석구석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세게 문지르면 필터가 찢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다섯째,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군 후에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그늘에 완전히 말리세요. 아직 물기가 남아있는 채로 끼우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째, 완전히 마른 필터를 다시 끼우면 끝. 고작 10분 투자로 한 달에 5만 원 이상 절약되는 셈이죠. 그럼 얼마나 자주 청소해야 할까요? 여름철 매일 에어컨을 사용하신다면 2주에 한 번, 가끔만 사용하신다면 한 달에 한 번이 적당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집에 흡연자가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해 주세요. 달력에 체크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첫째, 셋째 주 목요일마다 청소하기처럼 정기적으로 습관화하는 거죠. 필터를 깨끗하게 관리하면 에어컨 소음도 줄어들고 냄새도 없어지고 바람이 훨씬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10분의 투자로 월 5만 원 절약, 이보다 확실한 절약이 또 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절약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2025년 현재 이 바우처를 신청하면 여름철 전기세는 물론 겨울철 난방비까지 포함해 연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전기, 가스, 지역 난방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1인 가구 약 29만 원, 2인 가구 약 40만 원, 3인 가구 약 53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럼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아동, 임산부, 등록 장애인, 희귀질환자, 한부모 가족 등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차상위 계층의 기준이 꽤 넓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380만 원 이하라면 해당될 수 있어요.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만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3분이면 작성 가능하고요. 요즘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확실하지 않으시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확인만 해보셔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할인 혜택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에너지 복지, 에어컨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여름, 따뜻하게 보내는 겨울 그 시작은 이 바우처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지만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리모컨에서 자동, AI, 스마트 버튼을 찾아 누르세요. 단, 처음 30분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 AI가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학습합니다. 둘째, 외출 시간이 90분 이내라면 에어컨을 꺼두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껐다 켜는 것보다 전기를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셋째, 바람 방향을 위쪽 천장으로 설정하고 확산 기능을 활용하세요. 찬 공기가 부드럽게 순환돼서 방 전체가 골고루 시원해집니다. 넷째,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햇빛을 반드시 차단하세요. 열 차단 암막 커튼이나 창문용 필름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4도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흰색이나 은색 커튼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필터는 2주에 한 번씩 청소하세요. 미지근한 물과 중성세제를 사용하고 그늘에서 완전히 말린 후 끼우시면 됩니다. 10분 투자로 한 달에 5만 원까지 절약됩니다. 여섯째,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이 되는지 꼭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연간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계속 예전처럼 무더위를 참으며 전기세 걱정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리모컨을 들어 자동 모드를 누르시겠습니까?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이번 여름을 시원하고 편안하게 바꿔줄 겁니다. 정말 효과 있을까? 하고 의심되신다면 일주일만 직접 해보세요. 에어컨 사용 습관, 필터 청소, 햇빛 차단, 자동 모드까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그대로 실천해 보시고 정말 전기세가 줄어들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효과가 없었다면 댓글로 솔직히 남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전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경험을 하셨고 진짜 도움됐다. 한 달에 5만 원 아꼈다. 는 후기들을 저는 수도 없이 받아왔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댓글로 후기를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아직 이 정보를 모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형제, 친구, 이웃에게도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나눔이 한 가정의 여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름 3달 동안 월 5만 원만 아껴도 15만 원입니다. 여기에 겨울 난방비까지 합치면 연간 수십만 원이 절약됩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생활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실천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과 노후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와 현실적인 팁들을 계속 전해드릴 테니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올여름은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세 3만 원대 이젠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여름이 시원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